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한반도 상황이 2017년 화해문과 분노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전에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오바마 미국 정부하고 같이 북한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한국 정부는 지금 박근혜 정부와 달리 협력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 한반도 정세가 정말 급락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 분할 점령에 대한 논의를 재개합니다. 자, 이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북한을 분할 점령하는데 같이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못하게 말려야 될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어제 제가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순국하신 우리 정종률 상사의 부인이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죠. 그 아들 고등학교 1학년 정주환 군 혼자 지금 천혜고아로 남았는데 그 정주환 군을 도와주기 위한 그 후원 계좌를 제가 밑에다가 내놓겠습니다. 그 계좌를 보시고 어제 시큐리티 뉴스 못 보신 분들 계시면 그 정주환 군이 그가 원하는 군인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후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이 외교 실세를 보냈어요. 국무부 부장관을 보내가지고 한국과 일본 같이 3자 회담을 하고 여기에서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인데 머리가 하얗죠.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이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백발마녀라고 부릅니다. 백발마녀, 혹시 그 영화 오래전에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국 영화였죠. 그 임청아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흰색 머리 백발을 휘날리면서 나오는 그런 이 무협 영화인데 굉장히 강력한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 강력한 캐릭터, 바로 외교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캐릭터인 웬디 셔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우리는 북한에게 대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바란다. 내 동료들이 말해온 것처럼 우리는 인내할 것이다. 많이는 아니고 약간. 야, 이거 북한 완전히 약 올리는 거죠. 우리는 인내한다. 그래, 니들 대화하러 나와라. 우리는 인내한다. 그런데 많이는 아니고 약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본 북한 당국자는 야, 많이 아니고 약간만 기다린데 빨리 나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동안의 북한의 전례를 보면 뭐라고? 감히 우리 공화국을 어떻게 보는 거야? 나가지 마! 라고 하는 자극적인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을 아주 무시하고 야, 니들 나오지 마. 안 나와도 돼. 라는 그 말입니다. 나오지 마. 알았어? 우리 지금 다른 준비한다. 제발 나오지 마. 라고 하는 협박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한미일 삼각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하고 예담이지만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내용과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내용이 좀 달라요. 미국, 일본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남중국해 그리고 또 대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다 언급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더 강화해서 대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한국 외교부 발표는 이 중국 문제 쏙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속국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 봅니다. 한국 정부가.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고 직후에 정의용 그리고 밤에는 박지원을 만났어요. 셔먼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이런 사람들을 배석했습니다. 마크 램버트 그리고 킨 모이 이런 사람들을 배석시켰는데 이 사람들은 좀 캐릭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가지고 있던 실무자예요. 이 마크 램버트는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인데 그전에는 중국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중국의 해외 공작, 포섭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는 그런 임무를 했었고 여기 킨모이는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에 오바마 그 말기에 피보트 에이시아 그래서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군사 전략을 폈었죠. 그 피보트 에이시아를 입안한 정책 입안자입니다.
그래서 다 중국 부분에서 강경한 입장이고, 그리고 특히 마크 램버트는 그런 중국 관련해서 강경한 입장이면서 다시 한국, 일본 담당 지금 부차관보로 임명이 된 그런 사람들을 배석시켜서 우리 한국의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과 회담을 합니다. M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늘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와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늘 접견에는 마크 네퍼 후임으로 최근 국무부의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에 임명된 마크 램버트와 킴 모이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도 함께 배석했습니다. 라고 이제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글로벌 현안,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글로벌 현안, 한국이 포함되어서 이야기해야 할 글로벌 현안은 당연히 지금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대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한반도 문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야, 니들 우리 조금만 기다려줄 거야.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이라고 하고는 한국 외교당국자 국정원장을 만나고 몽골 거쳐서 중국으로 가서 왕이를 만납니다.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는데, 자, 여기에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보도를 합니다. 뭐라고 보도를 했냐? 미 국무부에 따르면 웬디 셔먼 부장관은 몽골을 거쳐 25일 중국 텐진으로 이동해 셰펑 외교부 부부장, 왕이 외교부장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국무부가 발표한 셔먼 부장관의 순방 국가 목록에서 중국은 배제됐었지만 급히 일정이 추가되었다. 국무부는 이번 만남이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고 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해 중국 관료들과 솔직하게 교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는데, 국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활동 중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자, 지금 원래 일정이 없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기로 했다. 급하게 왕이를 만나는 일정이 추가됐다 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고, 여기에 그럼 왜 만나냐 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들이 서로 지금 적대관계에 있지만, 그렇지만은 미국이 중국의 활동 중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분야, 바로 대만 문제죠. 지금 대만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도 있다. 그거 지금 의논하려고 만난다. 그런데 급하게 지금 일정이 추가됐다. 아니, 대만 문제가 급한 거는 지금 이해를 하겠는데, 급하게 일정을 추가해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에 대한 논의할 것이다. 이게 뭐냐? 도대체 미국과 중국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는 뭔데, 또 그중에서 급하게 일정을 추가해야 할 이해관계 일치, 이게 뭘까? 이겁니다. 백발마녀, 즉 웬디 셔먼의 동북아 순방, 핵심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재앙위기, 바로 북한 급변 사태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합니다. 양국 관계는 주로 경쟁에 기반을 둔 관계로 여기에는 어느 정도 적대적인 면이 있지만 우리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요소도 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 우리는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 기후변화나 아프가니스탄, 북한 문제 등이 그렇다. 북한이 해당 지역과 그 너머까지 잠재적 위협이 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누구의 이익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에 관한 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우리는 그것을 모색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은 지금 이 미 국무부 대변인의 브리핑은 중국하고 미국은 서로 경쟁하다. 서로 지금 적대적인 관계에 대부분 있다. 그렇지만은 이해관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기후 문제. 이거는 뭐 전 세계가 이해관계 일치하죠. 기후 문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북한 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을 언급하기로 북한이 해당 지역은 이 한반도뿐만 아니고 동북아시아 지역이죠. 동북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반도와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이걸 이제 동북아라고 하죠. 이 해당 지역, 동북아뿐만 아니고 그 너머까지 북한으로 인한 위협이 확산되는 것. 즉, 북한이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전이시키는 것. 이게 이제 그 누구에게도 이익되지 않는다. 그거 중국 니들도 안 바라는 거 아니냐? 그게 이슬람권으로 들어가고 그 이슬람권에서 다시 신장 위구르로 핵무기가 들어가고 그 신장 위구르에서 핵무기가 사용되고 이거 중국 니들 안 바라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미국은 안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해관계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그 핵의 확산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해결하는 모색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인도주의적 재앙 위기라고 하는 것을 결국 핵무기, 그로 인한 핵무기의 확산, 이걸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인도주의적 재앙 위기가 어떻게 오냐? 바로 이런 게 트리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북한에 100만 톤 가량의 식량이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정부가 군량미를 풀어서 국민에게 나누어 준다. 5년 동안 생존하게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죠. 그나마도 군량미 창고 열어봤더니 군량미가 또 그동안에 많이 빼돌려가지고 없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식량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는데 아니 보니까 식량을 수입하는 게 아니고 담배를 수입하네요. 그리고 김정은이는 담배를 피지 말아라고 인민들에게 금연령을 내려놓고 담배 재료를 300만 달러, 즉 수입액의 4분의 1을 담배 재료를 수입하네요. 이런 골빈, 정신 나간, 미친 이런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김정은 혼자 결정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김정은을 완전히 이미지를 내려앉히려고 준비하고 있는 제2의 세력, 권력투쟁 세력, 이런 자들이 김정은을 내려앉히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걸 밖으로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저는 안 되겠다. 끌어내려야 돼. 다른 사람이 잡아야 돼. 차라리 다른 사람이 잡아야 돼. 이런 인식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김정은을 옹호하는 측면도 있겠죠. 그런 또 그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을 내려앉히고 내가 또 되고자 하는 그룹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 투쟁이 일어나죠. 내부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게 돼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발이 일어나면 밖으로 뻗쳐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이 접경 지역에 대규모 난민 수용 준비를 한다. 북한 급변 사태를 예상해서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런 급변 사태의 예상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웬디 셔먼이 중국 일정을 추가해서 왕위를 만난다. 그게 공동의 관심사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언급한 잠재적 위협 그리고 이해관계 일치란 뭐냐? 바로 대량 살상 무기의 전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육군, 해군, 공군 등 이 군과 각종 이 연구 영역을 수행해 왔었는데 그거 할 때 이제 북한 관련해서 당연히 뭐 북한 관련 무기 체계니까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주선으로 아주 고위층 탈북자,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고위층 탈북자, 보위부 소속의 탈북자와 넘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어요.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고 살려면 무슨 일을 못하겠나. 나도 기회가 되면 해외에 내가 관리하던 요원들 써서 지저분한 사업할 수도 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보위부, 특히 이제 제가 그때 인터뷰했던 저희 사무실에서 인터뷰했던 이런 사람들은 보위부에서 아주 높은 그런 직책에 있었고 또 그러면서 해외에 여러 가지 사업 관리를 했던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아니 뭐 정말 못 먹고 살고 내 자식이 굶어 죽을 상황 되면 뭐 내가 이렇게 관리했던 그 루트 통해서 뭐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터뷰를 비공개적으로 했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북한의 군사 체제 중에서 군단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술 무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300mm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조종 방사포 이런 것들이 이제 군단 포병에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이가 그걸 그런 대구경 조종 방사포 같은 이런 대형 방사포에다 핵무기를 탑재하라 라고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군단장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화학 무기는 군단이 독립적으로 사용합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위부 출신의 고위 탈북자처럼 군단장이 지금 뭐 완전히 혼돈의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권력투쟁 때문에 내가 지금 뭐 그동안 알고 지내던 해외에 어떤 루트가 있는데 생화학 무기 또는 핵무기 핵탄두 하나
500만 달러 준다고 하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팔 수 있는 겁니다. 화학무기, 야, 이거 살인가스, 한 500kg, 야, 이거 1000만 달러 준다고 하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또 중국 입장에서는 공통의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자라는 논의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처음이냐? 아니죠. 2016년도에 정말로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심도 깊게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2016년 11월 11일 날 중국 쿤밍에서 미국 이제 1군단이 한반도 유사시에 바로 들어오는 바로 그 군단 아닙니까? 1군단 간부들과 중국 서부정부 간부들이 인도주의적,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도주의적으로 이 재난 구호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작전 회의를 했었고, 이 회의 하기 전에 이 서부정부 사령관이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 그리고 시애틀에 있는 1군단 사령부를 방문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다시 미군 병력들이 쿤밍 가서 회의를 하고, 이거 회의할 때 한국의 한미연합사단 간부들도 가서 옆방에서 또 회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하기 바로 한 달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특별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 군인들, 북한 인민들 한국으로 넘어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금 전방에 한 10만 명 수용밖에 못하는데 10만 명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더 지어라 라고 지시를 한 게 바로 2016년 가을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이 시점부터 탄핵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역사가 뒤바뀌어 버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당시 오바마 정부는 자기네들이 바로 그냥 정권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전 세계 언론이 다 그렇게 분석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트럼프로 바뀌어 버렸고, 지금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그때의 부통령이었어요. 당시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정부가 들어섰고, 또 당시 파트너였던 중국 정부는 지금 시진핑 그대로죠. 그러니까 야, 그때 논의하던 거 다시 하자 라고 하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나왔던 북한 분할론이죠. 이거 2012년도에 나왔던 내용인데, 미국이 북한 강원도 먹고, 한국이 황해도와 평안남도 먹고, 그리고 중국이 이만큼 먹고, 러시아가 부동항, 낮은 선봉지역, 함경북도 이거 먹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평양은 과거 베를린이 그랬던 것처럼 국제 공동 관할을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다라는 보도가 MBN을 통해서 나왔었죠. 한국 합참은 그걸 부인했지만, 자, 이런 논의가 지금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엔사가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유엔사가 바로 ISAF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ISAF가 뭡니까? 국제안보지원단이죠. 국제안보지원군입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전 이후의 이라크처럼 유엔의 공식적인 지원이 아닌, 허가가 아닌, 또 아프가니스탄처럼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아니고 미국 주도로 국제 군이 창설이 되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작전을 했던 것처럼 그런 안정화작전 부대가 국제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도 지금은 이제는 자기네들이 전적으로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가지고 오랫동안 작전하고 하는 것을 이제는 싫어하죠.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이후로 그걸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군 니들 들어와, 러시아군 니들도 들어와, 다 들어와. 그래서 다 갈라먹자 라고 하는 협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면은 야, 단천광산, 여기 단천광산에 있는데 그거 중국 니들 먹어. 다 먹어. 라고 하면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일수록 대한민국 정부가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빠지죠. 왜? 아니, 지금 수령님 보시는데 어디 감히 불경하게 이런 나눠 먹는 이런데 입을 갖다 대겠습니까? 숟가락을 얹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이 정부는. 그래서 무슨 집권 초기에 동작 그만 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운전자 비슷한 것처럼 되려고 했는데 아무도 이 차에는 안 타죠. 무면 운전하는 차에 누가 타겠습니까? 이 머리 깨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강대국 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문프님에게 쩔쩔맨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짓을 하고 있다 보니까 4년 동안 이 짓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국제 왕따가 돼버렸고 한반도에서 지금 대한민국 빼고 북한을 갈라먹자 북한 급변 사태 논의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이 또 일본이 협의를 하고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 한국은 수령님 눈치 보고 안 하는 나서지 않는 대한민국 국익을 뻗치지 않는 이런 정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급변 사태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말 머지않은 시기에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정권 바꿔서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투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정권을. 신인경의 국방TV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